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며 엔화 가치가 장중 달러당 160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160엔대는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가 10년 만에 찾아온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으로 첨단 산업 시장이 커지면서 전력기기 호황기가 최소 5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반도체 장비 업계 히든 챔피언으로 통하는 독일 자이스를 방문했습니다. 자이스는 반도체 장비 업계의 꽃으로 불리는 ASML의 극자외선 노광기에 3만 개가 넘는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곳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3월 PCE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도 소폭 상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목요일에 발표됐었던 1분기 PCE 지수가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견인했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강세 보인 가운데 AI 칩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엔비디아도 6% 넘는 탄력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끌어주면서 나스닥 2% 넘는 강세 보여줬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도 견조한 모습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달러 환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결국 160엔을 넘어섰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지난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인데요. 엔화는 BOJ 회의 결과 발표 이후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잇따라 구두 개입을 했지만 엔화 가치 추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 오늘 1384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현재 다소 진정된 모습 보이면서 137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까지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7% 강세로 출발해 현재 그 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0.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2680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ISM 제조업 지수부터 FOMC까지 다양한 이벤트 앞둔 가운데 화학 업종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LG화학의 경우 수천억 원대 차량용 필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6%대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과 같은 포지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2,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3,122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 0.99%, 1%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865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 안도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실적 발표 앞둔 게임과 미용기기, 각각 신작 기대감,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전선, 유리기판 쪽도 강한 탄력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48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67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와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 업황이 회복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미국 정부가 대규모 송전선을 교체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리 가격 결국은 $10,0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인데요. 구리값 고공행진과 함께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 보였는데요. 이 시각은 어떤 흐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전력망 교체뿐만 아니라 히터류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이어서는 재룡 산업도 강합니다. 19%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면서 6,0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LS 8%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13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강한 유리기판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은 유기기판에 비해서 열에 강하고 표면도 평탄합니다. 유리기판은 이에 따라 인터포저 없이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성능은 개선하고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꿈의 기판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AI 반도체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기가 LPKF, 캠트로닉스 등 제조 장비 회사들과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고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강했는데요. 오늘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 안에서 YC캠, EUV PR용 림스 반도체 라인을 양산한다는 소식에 현재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이어서는 필옵틱스도 강합니다. 20%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32,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캠트로닉스 15% 빨간불 켜내주면서 2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FOMC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 오늘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쌍끌이 매수세를 양대 시장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월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세림 메이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텐데 증권가에서는 4월에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조금 접어둬도 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 목요일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고요. 관련한 내용들 저희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빨간불 켜고 있고요.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오늘 굿뉴스가 더 많아 보이는데 본부장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굿뉴스 어떤 걸로 바라보셨어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종목군들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반도체 쪽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자금을 완벽히 끌어당기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업종군들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장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지금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도 좋은 흐름, 그리고 게임 관련주와 풍력 관련주까지도 오늘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던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매크로적인 변수들은 남아있고 5월 1일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지나간 이후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좀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이 GDP에 관련되어 있는 증가율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최근 들어서 4월 달 들어서 3주간 아시아 증시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시장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돌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너무 소외가 됐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오늘은 살짝 조정받고 있지만 저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 반도체 쪽에 자금이 너무 쏠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반도체 쪽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자금이 조금 나와서 다른 쪽으로 올라가면 다른 쪽으로 몰려가면 그쪽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뭐 글로벌 증시에서의 지표 발표가 많이 있지만 저는 큰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굿뉴스 먼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를 바라보셨을까요? 네, 뭐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파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은 뭐 대거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기관 매수는 전혀 믿을 곳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이면 당장 뭐 매물화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어서 뭐 기관은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매수 금액이 작지 않은데 만약에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를 단행했다면 오늘 뭐 한 3천억 이상 정도의 매수가 유입되고도 남았을 정도의 매수량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도주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만 주도주가 아니라 오르는 폭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전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 영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기기주는 뭐 예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 조선주라든지 의료기, 미용기기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화장품까지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뭐 대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도주 영역에서 반도체 정도가 좀 쉬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강했던 종목군들, 바이오까지 이 안에 좀 엮어 넣으면 강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약해진 것들이 거의 없다. 뭐 자동차 정도가 조금 탄력이 둔화된 것, 뭐 그 정도를 제외한다면 뭐 지금 정책 효과로 인해서 이 주저하는 주들도 대거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도주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 어떤 뉴스보다도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최소한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흐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부분까지 굿뉴스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반면에 배드뉴스는 또 어떤 걸로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그 두 가지 이번 주 재료가 큰 게 있는데 FOMC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저는 FOMC는 별 관심이 없고요. 이번에 어차피 얘기 나와봐야 뭐 시장을 뭐 그 예상을 뛰어넘을 만한, 예를 들어서 올해 금리는 없어 뭐 이런 극단적 발언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FOMC는 오히려 변수가 아닌데 지난주부터 꽤 많이 올라온 밸력 관련 종목군들이 재료에 노출된다는 점이죠. 5월 2일 날 그 관련된 공청회가 있는데 뭐 과연 지금 시장에서
표면화된 것 이외에 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그 표면화된 것도 실제로 강력하게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 있나? 그런 의심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그 기대감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정책을 앞두고 최대한 이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최대한 불러일으켰다가 결국은 이슈가 나오는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대거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밸류과 관련된 그런 부담감이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도 개별 종목에는 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의가 필요한 부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 뉴스를 바라보셨나요? 네, 사실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배드 뉴스라고 할 것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또 올라가다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네. 있긴 해요. 근데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살짝은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과거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2011년도부터 지금 약 13년간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갈 때는 추후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었던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300원 넘어가거나 1,400원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율 쪽에 대해서 배드 뉴스라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환율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굿뉴스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지금 환율이 급격히 꺾일 만한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추이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환율이 많이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드 뉴스로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이고 일본도 좋았고요. 유럽도 좋았는데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제 생각에 미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낙폭 자체가 너무 무섭게 나오지 않는다면 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저점대가 올해 상반기로는 상반기라고 해봐야 5월달, 6월달인데 네. 5월달, 6월달 내로는 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도 3분기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의 추이를 좀 체크하긴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든지 부정적인 내용들은 있습니다. 맨날 좋은 내용만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시장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든지 부담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우상향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까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1,370원 40전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전력망 호황에 힘입어서 전성과 전력설비 관련주들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구리 가격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 저희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 관련해서는 9.7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력설비 5.36%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유리기판도 잘 가고 있습니다. 8.86%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종목별로도 이슈 가 나와 있습니다. YC캠의 경우에는 EUV PR용 린스 양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꿈의 기판으로 알려진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급등 양상 두 종목 모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한 섹터는 네트워크 통합 섹터입니다. 광무가 그 안에서는 가장 큰 강세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섹터 전반에서는 3.81%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자리한 섹터는 희귀 금속 섹터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전력 수요 급증 수혜와 그리고 히토리 성장성 부각 전망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섹터 전반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LPG, 아스콘, 윤활유 섹터에서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PG 섹터에서는 1.11%의 약세, 아스콘 0.58%, 윤활유 0.52%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LPG와 윤활유에서는 흥구석유가, 아스콘에서는 한국석유가 가장 큰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리츠 섹터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요. 섹터 전반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스타리츠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섹터는 미디어입니다. 0.42%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안에서 애니플러스는 급락세 연출하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sek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이 안에서 어떤 섹터의 흐름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유리기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유리기판이 꿈의 기판이라고 하고 향후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양산 시점 자체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정도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군들도 실제 이와 관련돼서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는 삼성전기 정도를 제외하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같이 연구 개발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수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도 확실하지 않은데 개별 종목의 상승세 자체는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세로 가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밀릴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펀더멘탈을 동반한 흐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 즉 변동성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내려와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유리기판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뚜렷한 기판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할 만한 소재 개발이 나와야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리기판의 그 장점들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그 충격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는 여전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변수라는 점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는 너무 끌어올리시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그 IO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라는 부분은 그거 말고도 IO를 늘릴 수 있는 그 지금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지금 장점만 너무 부각되면서 그 테마가 좀 불타오르고 있는데 심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것은 펀더멘탈의 흐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리기판 전반의 흐름을 먼저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본부장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섹터의 흐름이 특징적으로 좀 보이셨나요? 네, 오늘 저는 전력 설비 쪽도 네.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이지만 저도 유리기판이 오늘은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관련돼서 대장주로 그동안 역할을 했었던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위치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잘 올라왔죠. 그리고 YC캠이 또 한번 강하게 올라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매출로 잡히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삼성전기를 대장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SKC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SKC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합작법인을 통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양산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차가 굉장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게임 체인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봅니다. 다만 이게 시장에 조사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규모가 약 300억 정도가 되는데 2034년이죠. 딱 10년 후에는 몇 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보다 100배 이상 커진다라는 건데 이런 모멘텀들이 좀 붙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테마주라고 접근하는 기업들 중에도 그 테마의 성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테마로 부각이 됐다 끝나는 기업들이 있고 자금이 크게 유입되지 않는 테마들이 있는데 그래도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파생돼 나오는 테마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금이 꽤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시장에서 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테마주로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규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매매를 할 때도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주가가 밀려 내려갔을 때는 손절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 반도체 쪽과 엮여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테마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리기판이 반도체에 엮여 있는 만큼 테마주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일시적으로 테마로 붙었다가 없어지는 테마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건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쪽과 엮여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이 찍히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차가 좀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고려하면서 인지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이야기를 두 분께서 모두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런 만큼 그 안에서 오늘 삼성전기 실적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83%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803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자 오늘의 실적이 유리기판 덕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분야 덕분일까요? 뭐 유리기판은 지금 전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요. 그 지금 삼성전기의 실적께서는 중국의 스마트폰 확장이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중국의 스마트폰도 매달 판매량이 뚝뚝뚝 떨어지는 구간이었죠. 근데 작년 11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업턴을 해서 그다음부터 등락은 있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플이 안 팔리는 동안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고요. 화웨이나 샤오미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장 중국의 IT 부품을 많이 밀어넣었던 삼성전기가 그동안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나빴던 이유가 그 부분이었는데 그 악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 두 번째로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의 공이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만 환율 효과가 분명히 또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 효과 빼고 중국에서 개선된 것 빼면 그렇게 좋아진 것이냐?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MLCC 쪽에서 최근에 이제 일본 업체들 소위 3개 업체가 3대장으로 뭐 TDK나 뭐 그 세 개 업체 정도가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끌고 가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최근 들어서 조금 둔화되면서 삼성전기가 전장 쪽으로 특히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흐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이익이 조금 개선되는 것 특히 삼성의 S24 판매가 조금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그 실적이 긍정적으로 움직인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결국 AI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CBGA라고 하는 삼성전기가 밀고 있는 가장 가격이 비싼 이 칩 쪽에 전체적인 칩보드 쪽이 이익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최근에 움직였던 박스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만들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삼성전기보다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해봐야 되는 그 업종은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이 뭐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됐나?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대거 올라가고 있고 HL만도 오늘 뭐 15%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죠. 이런 업종들의 특징이 삼성전기까지 엮어서 하나로 통으로 보면 뭐냐면 이 실적이 너무 나빠서 주가도 나빴던 기업들인데 실적을 막상 열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이 오늘 다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예상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인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단 좋았다. 네. 그러니까 나쁘긴 나쁘지만 예전에 비해서 나쁘긴 나쁘지만 진짜로 나쁘게 봤는데 그거보다 실적이 좋더라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급등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오늘 수급도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갑자기 뭐 주도주가 되거나 뭐 시장을 끌고 가거나 그럴 일은 앞으로도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기 반등이 나타나면서 현재 시장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전선이라든지 몇 개를 빼면 기존에 신고가에 있던 종목이 더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움직이고 있지만 정말로 악에 바칠 정도로 빠졌던 종목군들이 막상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크게 나쁘지 않았거나 혹은 2분기에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아모레퍼시픽. 신고가거든요.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아마 내일 실적이 예상 정도밖에 안 나오면 빠질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왜 올랐는가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돼서 다 나쁘게만 봤고 실적도 뭐 좋을 게 있어 관심도 없었는데 네.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어느새 52주 신고가, 오늘도 추가적인 신고가, 아마도 내일 실적 발표하면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인데 여전히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을 10% 빠진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전략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을 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구간에서 막상 실적을 발표했더니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둘 중에 뭘 선택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근데 저같이 약간 이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고 확률적으로 높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밑에서 업턴하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강세를 보이는 섹터 외에도 지금 소외됐던 섹터에서도 강세가 나타나는 만큼 이 부분 짚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더 있는 게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와 이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체결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조만간 독일 LPKF와 LPKF 코리아 그리고 캠트로닉스와 4자 기술 협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이 협약 소식에 따라서 지금 캠트로닉스도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된 식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와 엮이면서 캠트로닉스는 기업 자체가 작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가 그런 뉴스 하나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방금 전에 이제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크게 사업부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MLCC고요. 하나는 기판이고 하나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MLCC 쪽에서도 이제 전장 쪽으로 들어간 MLCC가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예전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지금 휴대폰 판매가 몇 년 만에 역성장해서 성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 그리고 기판 쪽 같은 경우도 IT 세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종목군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 기업이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고평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뭐 저PBR 쪽으로 엮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성장성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먼저 강세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전기전자가 따라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전자 중에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LG전자도 있는데 LG전자는 좀 약하고요. 요즘에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 LG이노텍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IT 전기전자 부품 쪽입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아랫단에 있는 좀 규모가 작은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비코전자가 오늘 13%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동소자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IT 전기전자 부품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IT 쪽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마이크로투 나노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 HBM용 프로브카드 납품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지금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2%대 급등 양상인데요. 보유자분들 지금 지점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개별 종목 흐름에서는 말 그대로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검사용 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실제적으로 각각의 소자가 나눠졌을 때 그 소자에 소위 1, 0, 그 각각의 그 디지털 신호가 잘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업체가 뭐 독점 업체거나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냐?
프로브 카드 업체는 검사해 보시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상장돼 있는 것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큰 이슈고 주가가 급등할 만한 이슈가 될 수도 있으나 전체 산업단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이 정도 금액을 수주한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게 뭐 산업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 종목, 이 기업이 뭔가 앞으로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될 가능성을 지금 뭐 부여하시기보다는 관련된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뭔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낼 개연성은 높지만 뭐 5일선이 됐든 뭐 10일선이 됐든 뭐 각자의 추세 정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추세를 붕괴하면 바로 매도하고 붕괴하지 않는다면 일단 이 시세가 끝날 때까지 한번 끌고 가 보는 것도 전략적인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실제로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관련된 기술적 흐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보유 정도의 관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쫓아갔다가 내려가면 뭐 내가 생각했던 손절가 이런 거 아예 뭐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손실 나면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거는 적어도 대형주 정도에나 해당하는 얘기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히 뒤늦게 들어가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메꿔 끄집어 가져가시는 게 좋고 기존의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별로 흔들릴 만한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특히 종가를 어떻게 만드느냐 정도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종목의 실적까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스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90%나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HBM 실적 반영이 본격화가 된다면 앞으로 올해 내에도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실적과 더불어서 오늘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예스티는 주가 흐름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업이익이 1,090%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1,090% 올라와서 25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1,6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5,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실적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전년 동기가 너무 적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수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예스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2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5,000원대까지 매물대가 두껍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다만 실적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화학업종입니다. 오늘 화학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HL 만도를 포함한 소위 이제 실적이 너무 나빠서 계속 주가가 빠지게만 했던 종목군들이 막상 성적표 발표하면서 이제 급등한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오늘 뭐 반등을 하고는 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4%가량 조금씩 올라오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종목도 전체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비수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비수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다음 분기는 굉장히 이제 성수기라고 봐야 될 텐데 성수기 실적은 당연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21년도에는 코스피 최고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연간 기준으로 거의 한 8배 이상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경쟁사인 중국의 경쟁사들이 소위 코로나 때문에 전부 셧다운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 물량을 이 회사가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엄청난 이익의 증가를 누렸다가 다시 중국 업체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점유율 떨어지고 이익 떨어지고 이러면서 주가도 급전직하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중국 업체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스판덱스의 시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더 재밌는 건 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급증하면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수기에 재고가 급증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성수기를 앞두고 서로 재고를 쌓아두고 있고 재고가 쌓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가동률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스판덱스가 여러 군데 쓰이지만 일부 그 기능성 옷, 그다음에 뭐 일부 뭐 타이어 코드 이런 쪽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런 쪽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이런 쪽의 전반적인 의류 재고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니까 결국 성수기를 대비해서 재고를 다시 쌓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스판덱스의 가격 회복과 더불어 마진 회복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2021년도에 보였던 뭐 한 3.7배, 4배 정도의 PBR을 가기는 어렵지만 PB 한 2배 정도까지는 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 최근 주가가 저점 대비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43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번 이런 화학 업종들이 또 시세를 타기 시작하면 무섭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목표가를 상향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 급증하면서 올라왔던 30만 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이 아마 손절 가격 33만 원 정도가 손절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효성 TNC 원픽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오늘 반도체 소재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종목별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KNJ라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좀 적습니다. 1,000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를 좀 우량한 종목이라든지 큰 종목을 하는 분들께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변동성을 노려서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KNJ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웨이퍼를 고정할 때 포커스링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잘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소모품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링을 만드는 몇몇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KNJ 같은 경우도 그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이 있는데 그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장비를 만들 때 이미 그 기술력이 들어가서 첨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KNJ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라든지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체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돌아서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KNJ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도 관련이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도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꽤나 견고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아까 준비할 때는 좀 더 가격이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이너스권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주가가 좀 올라왔네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4,4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높이 잡아서 높이는 아니고요. 23,500원대. 23,500원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업체들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발 악재라는 것이 항상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두해야겠지만 사실 뭐 그런 거 염두하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KNJ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KNJ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 오늘 마감까지 전략 여쭤볼게요. 어떻게 전략 짜면 좋겠습니까? 네, 이 선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아마 4월 한 둘째 주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 단기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에서 박스 하단을 이탈하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때부터 한 20포인트,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한 20포인트, 지수 기준으로는 한 뭐 140포인트 정도가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빠지고 나서 가격 회복에서 지금 올라온 현재 자리가 다시 그 자리입니다. 결국은 변동성 줬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결국은 아직 뭐 상승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움직였던 박스권 내로 진입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내일 추가 반등을 해서 이 안으로 진입했다가 만약에 그 5월 2일 날 우리가 하루 쉬고 수요일 날 하루 쉬고 목요일 날 개장했을 때 이걸 갭으로 떨어뜨리면 그러면 이때 만들어오는 갭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낙폭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우리가 뭔가 좀 며칠 반등하고 외국인들 사고 있다고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은 여전히 계속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중이고 2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3월 초반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대로 4월, 5월, 6월은 2분기는 결국은 기간 조정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여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오후장에서의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물론 좋죠. 네. 근데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뭔가 바닥권에서 실적으로 인하던 아니면 수급으로 인하던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은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본부장님께도 마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오늘 지금 장 마감 1시간 정도 남겨놨는데 지금부터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표 발표도 많고요.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 스탠스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을 보유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저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비중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한다면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주식 비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소외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 있었죠. 환율도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요. 유가도 급등이 나왔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세 가지 내용들이 당시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휴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유가 관련돼서 그동안 주가 변동성이 좋았었던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장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좀 더 많아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로 자금이 몰려서 올라가는 종목 숫자가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 좀 괜찮은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겠지만 저는 오늘 주식 비중이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양대 지수 1% 넘는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입니다. 신호 강도와 모멘텀, 수급 모두 70점 받은 가운데 차트는 65점 기록했고요. 실적은 60점으로 총 종합 점수는 67점 받으면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2분기 현재의 아이폰 판매량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양호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우호적인 환율이 더해지면 2분기 실적의 경우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실적은 70점 받았고요. 모멘텀과 차트는 65점 기록한 가운데 신호강도와 수급은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4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 굉장히 강하죠. AI 전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 기대감 더해지는 가운데 구리 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중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진전기 장 초반에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17%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3%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VM입니다. 수급은 70점 받았고요. 신호강도와 모멘텀, 차트는 모두 65점 기록한 가운데 실적은 60점으로 총 종합 점수는 65점 받으면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일 건식 식각 장비 제조업체죠. 플라즈마 소스 기술을 다양한 공정 장비에 적용 중입니다. 주요 공급업체는 SK 하이닉스로 꼽히고 있는데 매출처 다변화가 기대되면서 시장의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넘는 강세로 장을 열었는데 현재는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 넘게 빠지면서 16,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나의 포착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유리기판 테마성 움직임에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성장성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삼성전기에서는 주력 사업 업황 회복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